번째 강의를 하게 됐네요. 네.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체험 사례 집에 실렸던 저의 공황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제 혈통만사에 실린 극복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뭐 연예인 질병으로 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의 체험 사례와 더불어 자, 잠시만요. 체험 사례와 더불어 공황장애가 무엇이고 또 원인이 무엇이고 증상이 어떤 것이고 치료법과 그리고 저의 공황장애 극복기는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주변에 공황장애로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공황장애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볼게요. 자, 공황장애란 설명에 나와 있죠.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초조감,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요. 이와 함께 가슴뛰, 호흡곤란, 그리고 흉통,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열감,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런 신체 증상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자, 이제 공황장애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왜 생기는 거야? 공황장애 원인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공황장애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황장애 원인은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물학적, 그러니까 신체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인 인생 경험 중에서 특히 어렸을 때의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황장애 원인을요,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 중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녀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공황장애 발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인데요. 실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 교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죠. 영양소 결핍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죠. 공황장애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감, 자신감 부족, 그리고 각종 염려 등이 그런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요인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요인입니다. 자, 생활적인 요인인데요. 술, 담배, 그리고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함유 음료 등이 공황장애를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의 원인은 카페인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들은 굉장히 극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공황장애 증상은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발작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요, 경보기가 잘못 작동해서 아무 때나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발작은 대개 짧은 시간 지속되고요. 10분 이내에 증상이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소멸되고요. 1시간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경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작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수시간 또는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증상인지. 두근거림,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땀이 나고요. 손발이나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막힐 듯한 느낌, 또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 통증이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구토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뭔가 좀 기절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비현실감,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스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손이요, 실제로 저릿저릿하면서 마비가 와요. 음, 그리고 오한이나 몸이 화끈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괴롭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치료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약물 치료입니다. 저도 받았던 치료인데요. 공황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은요, 대부분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제의 장점은요, 치료 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돼요. 그리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습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불안을 감소시켜 주지만 문제는 습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신과 전문 선생님과 관리하에 상담하에 약물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다시 그러한 이제 고통이나 공황 발작을 경험할까 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상황들이 확대되거든요. 그럴 때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안정을 시켜주는 상담과 같은 효과인 거죠. 네, 저도 책이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갔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유산화로 공황장애를 극복했던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포 사진입니다. 이때가요, 계단이에요, 계단. 정말 매일 살기 위해서 25층 계단을 4번을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뭔가 표정이 좀 어둡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어떻게 발병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2살경에 아이 육아를 하던 중에 피곤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를 마신 후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후 평상시에도 불안 증상과 불면증 그리고 근육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과에서 약한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때는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몸이 좀 괜찮아져서 다시 카페인을 복용했는데요. 이제 커피죠. 그때 한 번 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눈을 맞추거나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런 이용 등을 할 수 없었고요. 뭐 운전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약을 2년 6개월 정도 처방을 받았어요. 저는 내과 약을 먹었지만 그때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고요. 총 약을 먹었던 기간은 한 3, 4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그때도 영양제를 먹었어요. 다양한 타사 제품들과 한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체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를 찾아야겠다 하다가 제가 유산화를 찾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전에 먹었던 타사 제품들과 한약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제가 처음 먹었던 제품이 이제 헬스팩이었는데요. 3개월 섭취 후에 체력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후에 일상생활이 점점 회복이 되고 헬스팩 섭취 3개월 후에 제가 버스 지하철도 못 탔다고 했잖아요.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었는데 대만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때도 공황장애 약은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수시로 찾아오던 공황 발작, 불면증, 불안증, 또 어깨 근육통, 그리고 뭐 공황 장애는 아니지만 비염, 빈혈, 위험 증상까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사진은 짠 이렇게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죠. 예전보다. 예전에 좀 우울했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나서는 행복해졌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헬스팩 섭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보완하고 면역력 높였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B군이 뇌 활성 물질의 전달 도움을 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해독을 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해독을 한 건 아니었고요. 헬스팩을 먹다가 해독을 했어요. 몸속의 염증 수치가 좋아지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경험했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안정 효과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서 감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9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약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제가 유산화 제품을 먹고 이후에는 공황발작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을 마그네칼 D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받은 제품은 이렇게 헬스팩, 오메가, C300, 코퀴논 30, 마그네칼 D, 헤파실 플러스, 뉴트리멘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타민 B군이 어떻게 저의 공황장애를 좋아지게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뇌신경 전달 물질에 실제로 관여합니다.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12, 엽산 같은 것들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GA, BA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해 줍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비타민 B5가 이걸 조절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세포 에너지 대사 지원을 해주는데요. B1, B2, B3, B7 등이 포도당,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해서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 발작이 그 뇌의 포도당 대사 불균형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B군 이를 정상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켜줘서요. 어떤 독성, 불안, 우울, 위험을 좀 낮춰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포막과 신경전도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공황장애에 도움되는 주요 영양 성분을 공급을 받아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영양소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요, 마그네슘입니다. 진정,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 조절해 줍니다. 부족하면요, 불안, 불면, 근육 긴장,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저처럼.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리고요. 저도 감약할 동안 마그네슘, 마그네칼 D죠. 그거를 늘 이제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네, 뇌세포막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줘서요, 실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 효과를 가지고 가고요, 신경 염증 완화, 기분 안정, 그리고 불안, 우울이 같이 동반할 때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세로토닌 합성에 촉진을 해주고요. 실제 면역, 염증 반응에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뇌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아연입니다. 세로토닌 대사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요. 이게 불안해요. 없으면 과민성 성향이 되고요. 인지 저하 유발 가능도 있다고 하니까 아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분이에요. 저는 공황장애 당시 빈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서 빈혈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철분이 실제 세로토닌, 도파민 합성에 필요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을 더 받았던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칼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방출하는데 조절을 주고 실제 근육 긴장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신경 과민, 불면, 불안 악화가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하게 도와주면요, 스트레스 유발하는 코르티솔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요, 진정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녹차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L테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알파파 뇌파를 증가시켜서 이완하고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유도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성을 조절해 주면서 불안함을 감소시켜주고 제가 잠을 굉장히 유산을 만나고 잘 자게 됐거든요. 숙면을 유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제가 먹었던 그러한 제품 중에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공황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유산화로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